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줘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자, 이 한자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이 한자는 사람 인자와 뜻 의자가 합쳐진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억자입니다. 이 억자를 뜻풀이 했더니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단위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정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1억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세일즈를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현금성 자산 1억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일즈를 20년 하셔도 30년 하셔도 번 돈은 10억, 20억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얼마나 모았고 지켰고 얼마나 불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한자를 보여드렸냐, 우리가 이 씨앗을 먹기 전에 심으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이 씨앗을 모아야 하는, 평생 씨앗만 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열매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최소 단위를 이 억이라고 생각해요. 이 억이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일즈하는 영업 조직 식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1억이 있냐 물어보고 1억이 없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목표로 세워주는 이 단위가 1억이에요.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도 사지 말고 그 어떤 것에 투자도 하지 말고 종잣돈 1억을 모아라. 이 씨앗을 다시 얘기하면 시드머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종잣돈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유태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을 잘 아시나요? 저는 유태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 유태인들의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부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유태인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정말 소수민족이에요. 인구가 정말 작습니다.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소수민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로 보자면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민족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봤더니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 문화의 글로벌 파워를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재벌, 은행가의 로스차일드, 석유 재벌 록펠러부터 조지 소로스나 앨런, 스타벅스나 마크 주커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대부분이 이제 유태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상장된 100대 기업 안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유태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높은 게 있어요. 바로 IQ 지수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지수만 높아요. 노벨상 수상자도 우리나라 한 명인데 반해 유태인은 전 세계 22%.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 중에서 13세 때 치르는 이 성인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바르미츠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미츠시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탈무드 경전을 본다고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3살 때부터 아빠가 아이에게 읽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7살 때부터 금융교육이라는 걸 해요. 저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MBA 과정을 마쳤는데요. 대학원까지 한 번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금융교육은 누가 알려줬냐? 제가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직장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이 금융이라는 교육이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7살 때부터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요, 금융에 대해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한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빠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요.
우리가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부에 대한 속성, 또 부자에 대한 개념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난에 대한 대를 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줘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 이 과거의 구시대적인 발상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자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고기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재산을 마련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바르미츠바를 소개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할 텐데, 자,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을 얘기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요. 3대째 전통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촉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물고기에 입김이 오면 손에서 그 끝맛을 알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좀 잘 잡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낚시를 통해서 남들은 10마리 잡을 때 저는 20마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10마리를 더 남겨서 그것을 팔고 저는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은 이런 낚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를 부모가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팔아다가 뭐 하냐? 원양어선을 사요. 그리고 이 태평양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그냥 물고기를 수만 마리씩 잡아버립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요? 물고기를 줘야 되나요? 물고기를 주는 방법이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세미나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손드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틀렸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되는 길과 점점점 멀어져요. 공부를 잘하면 부자들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똑똑한 인재가 돼서 부자들이 고용을 해서 부자가 고용한 고용인이 되겠죠. 똑똑하면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겠죠. 대부분 그냥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부모님들이 또 절반이라고 했죠. 그 부모님들께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냐,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대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시고요.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왜 어렵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알려주세요.